목패 신공의 전설 5화. 팽가가 난데없이 소운의 것이라고 하면서 활을 내밀었다. 이게 뭔가요? 활이잖아. 어른들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진 것이라더라. 팽가가 이번에 산 아랫마을에 놀러 갔다가 기방에 누군가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것을 사온 것이었다. 팽가가 소운을 위해서 사온 것이 아니고 초선이라는 기녀가 사가라고 보채서 사온 것이었다. 내일부터 하루에 1시즌씩 활 쏘는 연습을 하거라. 그리고는 저녁을 마저 먹었다. 소운의 생각이 맞는다면 팽가는 사냥마저 소운한테 시키고 자기는 빈둥거리며 놀 것이다. 잡아오는 짐승이 많아지면 팽가는 산 아랫마을에 놀러 다니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팽가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는 치우고 자기 위해 외양간으로 갔다. 짚을 정돈하고 누웠다. 생각해보면 꿈만 같았다. 멧돼지를 잡다니. 누워서 목패를 만지작거리다가 잠들었다. 소운은 노인과 함께 작대기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팽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소운이 놈이 멧돼지를 잡았다 이거지? 저놈이 벌써 많이 컸다. 이렇게 큰지 몰랐다. 팽가는 슬그머니 웃음 지으며 소운을 팔아버릴 생각을 했다. 지금 당장 팔아넘겨도 되고 한 1, 2년 바짝 사냥꾼으로 키워 팔아버려도 된다. 아무래도 1, 2년 더 키워서 팔아버리는 것이 좋으리라. 저런 놈은 데리고 있어봐야 소용없다. 머리가 크고 나면 꾸역꾸역 기어오를 것이다.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년에는 팔아버려야지. 그 돈을 가지고 산 아랫마을 기방에 초선이와 놀 것을 생각하니 온몸이 찌릿찌릿하다. 그 생각을 하느라고 잠을 설쳤다. 팽가가 아침에 좀 늦게 눈을 떴다. 밤새 초선이와 어떻게 놀고 어떻게 하면 데리고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다 늦게 잠든 탓이다. 소운은 벌써 밥 차려서 팽가가 먹을 수 있게 준비해놓고 멧돼지 고기 덩어리를 포를 뜨고 있다. 포를 뜬 고기는 긴 나무꼬치에 꿰놓는다. 그 꼬치가 많이 모이면 불 위에서 그을음을 입힌다. 마당 한쪽에 불타는 숯 위에 젖은 나무를 올려놓고 그을음이 많이 올라오게 해놓고 불 양쪽에 말뚝을 높이 세운다. 양쪽 말뚝에 꼬치를 걸어놓으면 포를 뜬 고기에 그을음이 입혀진다. 거기에 소금을 좀 쳐서 좀 더 말리면 아주 맛있는 멧돼지고기 육포가 된다. 이것은 산 아랫동네에 가져다 팔아도 잘 팔린다. 이것을 팔고 쌀과 소금을 사온다. 귀하디 귀한 것이 소금이다. 돈이 얼마 남는지 모른다. 돈은 팽가가 챙기기에 소운은 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다. 팽가가 소운이 일하는 것을 보며 늦은 아침을 천천히 먹고는 나간다. 나가면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친다. 퍽! 점심 먹고 올 테니까 다 맞춰놔라. 굼뜨기 움직이지 말고. 소운이 뒤통수를 만지며 마당을 훑어봤다. 쉴 틈이 없을 것 같다. 아직 고기 덩어리가 많이 남았다. 부지런히 포를 뜨고 꼬치에 꿰어 그을음을 입혀 꼬치채로 처마 밑에 걸어놨다. 소운은 멧돼지 육포를 만드는 것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로 했다. 팽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일을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맞는다. 부지런히 움직여서 마지막 꼬치에 그을음을 입히고 처마 밑에 걸었다. 기지개를 한번 쭉 켜고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팽가가 왔다. 다 했냐? 네. 활 가지고 와라. 여기서 점심 먹고요 하면 주먹이 날아온다. 활을 꺼내왔다.
퍽! 먼저 때리고 시작한다. 가서 화살도 가져와. 펜가 방에 가서 화살을 가져왔다. 펜가가 앞서 나갔다. 소은이 부지런히 쫓아갔다. 마을 앞 공터로 갔다. 이곳에는 지프로 만든 활쏘기용 연습관역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사냥을 하기 위해 활쏘기 연습을 하곤 한다. 아직 펜가만큼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연습을 한다. 어쩌다 아이들도 연습하곤 하는 장소다. 먼저 보여줄 테니 잘 보고 따라해. 펜가가 활에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바짝 당겼다. 나무에 달린 관역과는 30걸음 정도 떨어졌다. 팽! 화살이 날아가서 나무에 달린 관역에 퍽 하고 박혔다. 봤지? 따라해봐. 소은이 활에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당겼다. 시위를 당기기만 했는데도 부들부들 떨린다. 화살을 발사했다. 힌! 화살이 나무를 향해 날아가기는커녕 화살이 소은의 발밑에 떨어진다. 쫙! 펜가가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누가 그렇게 하래? 내가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잘 봐. 펜가가 활에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바짝 당겼다가 조준을 하고 화살을 발사했다. 팽! 화살이 날아가서 나무에 달린 관역에 정확히 박혔다. 펜가가 씩 웃었다. 사실 펜가는 화전마을에서 활을 가장 잘 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있었다. 마을에서도 큰 사냥을 같이 하러 갈 때면 꼭 펜가를 데리고 간다. 소은도 펜가가 활 쏘는 것을 자주 봐왔다. 그래서 기본 자세는 잡을 수 있었다. 쏴봐. 소은이 활을 잡았다. 펜가가 활 쏘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봤다. 활에 화살을 매겨 시위를 바짝 당겼다. 시위가 팽팽히 당겨졌다. 발사! 이번엔 화살이 날아가긴 했는데 나무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바닥에 떨어졌다. 퍽! 펜가가 와서 뒤통수를 때렸다. 아니, 아예 소질이 없는 거 아니야? 저녁 때까지 연습하고 와! 펜가가 가버렸다. 오히려 없는 게 낫다. 뒤통수 맞을 걱정 없이 차분히 연습할 수 있다. 펜가가 쏘던 자세를 생각해보면서 차분히 활에 화살을 매겼다. 시위를 바짝 당겼다가 조준을 하며 쐈다. 팽! 화살이 나무 밑동에 가서 맞았다. 그래! 소은은 화살이 나무까지 날아갔다는 것만 해도 기뻤다. 주먹을 꽉 쥐고 팔을 꺾어서 허리에 붙이며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 아자! 나무로 가서 주변에 떨어진 화살을 모두 줍고 아까 펜가가 쏜 관역에서 화살을 뽑아왔다. 다시 차분히 심호흡했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다. 펜가가 한 것처럼 나무에 명중시켜야 한다. 소은은 다시 화살 한 발을 쐈다. 역시 나무 밑동에 날아갔다. 소은은 화살의 각도를 조금 높였다. 돌팔매질할 때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는 각도가 있는 것을 생각해냈다. 화살을 발사하는 각도를 높이면 좀 더 높이 나갈 거야. 화살을 발사했다. 화살이 나무 밑동보다 좀 더 위를 맞았다. 몇 번 더 화살을 쐈다. 소은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가 짧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펜가가 쏜 화살과 비교했을 때 매가리가 없었다. 그럼 시위를 더 당겨야겠다. 소은은 활에 화살을 걸고 시위를 당겼다. 왼팔은 쭉 뻗어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화살을 건 시위를 잡아당겼다. 최대로 당겨서 오른손을 어중간하게 당길 수 있었다. 시위와 코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다. 아까 펜가는 시위를 더 당긴 것 같았는데. 그 상태에서 화살을 쐈다. 화살이 나무 밑동 바로 위까지 날아갔다. 시위를 더 당겨야 하는데 더 당길 수가 없었다. 저녁까지 연습해도 마찬가지였다. 첫날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생각을 해도 아무래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됐다. 돌아가야 한다. 일단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다. 뭐가 잘못됐을까? 아직 팔힘이 약한 것인가? 일단 집에 갔다. 저녁을 준비해서 펜가에게 가져다 줬다. 나무 맞췄어? 나무 밑동을 맞췄어요. 내일 저녁까지 내가 맞췄던 자리를 맞춰라. 펜가가 먹고 남은 것으로 저녁을 때운 소우는 씻고 외양간에 누웠다. 짚을 정리해서 푹신하게 해서 누웠다. 오른손이 화끈거려서 보니 퉁퉁 붓고 손가락이 부르텄다. 그리고 팔뚝이 뻐근했다. 내일 아침이면 꽤 아프겠다. 꿈에 노인이 나왔다. 매일 하던 대로 작대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낮에 활쏘기를 열심히 연습해서인지 꿈속에서도 팔뚝이 뻐근하고 손이 아팠다. 소은이가 작대기를 휘두르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가와서 손과 팔뚝을 만졌다. 노인이 검지손가락으로 팔에 여기저기를 쿡쿡 찔렀다. 아픈 팔이 시원해진다. 그러더니 노인이 손가락으로 팔뚝을 가리키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다. 소은이 활 쏘는 자세를 잡았다. 활쏘기 연습해서 그렇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노인이 작대기로 소은의 배를 쿡쿡 찔렀다. 소은이 무슨 뜻인지 모르자 노인이 다시 작대기로 소은의 배를 쿡 찔렀다. 노인이 작대기로 소은의 배를 쿡 찌르는 순간 그 반발로 배에 힘이 콱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배에 힘을 주라고요?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은도 환하게 웃었다. 노인의 뜻을 이해한 것이다. 내일 활쏘기 할 때 배에 힘을 주어 시위를 당겨볼 것이다. 내일은 내일이고 지금은 작대기를 휘두를 시간이다. 301, 302, 498, 499, 500. 500번을 채웠다. 노인을 쳐다봤다. 노인이 환하게 웃어준다. 소은도 환하게 웃었다. 노인이 두 손을 들어 손가락을 7개 폈다. 노인이 환하게 웃는다. 700번 하라고요? 노인이 끄덕이며 웃는다. 작대기를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501, 502, 698, 699, 700. 힘들었다. 꿈이지만 너무 힘들었다. 노인이 환하게 웃는다. 소은도 환하게 웃었다. 아침에 물을 길어놓고 아침밥을 해서 펜가가 먹을 수 있게 준비했다. 그리고 아침을 먹었다. 아직 펜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활과 화살을 들고 마을 앞 공터로 갔다. 관역에서 30걸음 떨어졌다. 활을 들었다.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당겼다. 팔뚝이 당기고 아팠다. 시위에 건 손가락이 욱신거리며 아팠다. 하지만 아픈 건 이겨낼 수 있었다. 두 팔을 쫙 벌렸다. 시위가 코 옆에까지 당겨졌다. 배에다가 힘을 주고 온몸을 쫙 핀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쫙 벌렸다. 으차! 숨을 내뱉고 멈춘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잔뜩 당겼던 시위를 놨다. 화살이 앞으로 쭉 발사됐다. 화살이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관역을 마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관역 옆으로 날아갔다. 해냈다! 활의 시위를 제대로 당긴 것이었다. 그냥 팔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길 수 없던 것을 온몸을 이용하여 당긴 것이었다. 아! 시위에 걸었던 손가락이 조금 찢어졌다. 소우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졌다. 어쩌다 느낀 이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졌다. 활에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당겼다. 오른손 팔뚝이 당기면서 아프고 시위에 건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팠다. 그래도 배에 힘을 딱 주고 온몸을 쭉 펴듯이 쫙 하고 시위를 당겼다. 됐다! 활 시위가 코 조금 뒤까지 당겨졌다. 활끝이 느리게 흔들리고 있다. 숨을 내쉬고는 멈췄다. 느리게 흔들리던 활끝도 멈췄다. 시위에 건 손가락을 풀었다. 강하게 당겨졌던 활 시위가 화살을 튕겨냈다. 팽! 화살이 날아가 관역에 꽂혔다. 푹! 아싸! 해냈다.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마침내 해낸 것이다. 손가락에서는 피가 흘렀다. 하지만 아픔보다는 해냈다는 성취욕이 먼저 올라왔다. 꿈속의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배에 힘을 주고 시위를 당긴 것이 주요했다. 그러고 보니 작대기를 휘두를 때도 배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아, 배에 힘을 주니 온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꿈속의 노인이 정말 고마웠다.